네, 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9월에는 제주 음식과 음식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제주 음식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9월 첫 주에는 제주 음식을 짓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추석 전주에는 제주의 명절 음식을 다뤘던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주 삼촌들이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와 그리고 우영팥 음식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스포큰 북스의 입맛 음식 제주 우영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입맛 음식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입말은 다른 말로 이제 풀어 쓰자면 구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입으로 말하고 또 귀로 듣는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입말 음식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토박이와 농부의 음식이라고도 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식재료와 농부의 음식을 연구하는 새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말 음식의 저자인 하미연 작가는요,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철 식재료와 음식을 소개하는 입말 음식 연구가라고 소개하는데요. 생존과 결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과 세상의 아주 오래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 책이라는 컨텐츠로 펼쳐낸 책이 바로 입맛 음식 제주 우영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리즈물로 현재까지 총 2권의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2018년에 처음으로 낸 입말 한식에 이어서 작년 말에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무려 452일간 123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132가지의 식재료와 제주 음식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주 전역을 돌아다닌 것을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1,900km나 된다고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제주 삼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이 저자의 노력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만나본 책들이 모두 제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음식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도 제주어가 톡톡히 드러나 있는 입말로 전해주셔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제주어로 전해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도 책 속에 소개된 이 삼촌들의 입을 빌려서 제주 음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보다 조금 더 대중화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주어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또 모두 이제 표준어로 기재하거나 표준어 해석을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집인가 생각할 정도로 음식의 식감이 아주 잘 느껴지는 이 사진들도 아주 많아서 제주 사람들도 그리고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주의 삼촌들의 입을 빌리되 책에 소개된 대로 표준어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입맛 음식가라고 불리는 하미연 작가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마을을 다니면서 음식을 취재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제주 음식만의 특징이나 차별화된 점에 대해서도 책에서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의 음식은 그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요. 그 과정을 아주 최소화하고 또 최대의 맛을 이끌어내는 게 제주의 음식의 특징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재료가 가진 아주 그 고유의 맛들을 살려내는 게 제주 음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천혜의 환경이 만들어낸 이 맛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는 사시사철 내내 우영팥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들이 있어서 따로 저장하지 않고도 후딱 음식을 해먹는 간편한 음식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를 가리켜서 슬로우 패스트 푸드라고 아주 재밌는 이름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간편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들을 일컫는데요. 대표적으로 햄버거를 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햄버거들은 칼로리가 높고 소금 등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제주의 패스트푸드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라 밭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바다에도 가야 하는 바쁜 제주인들의 생활 속에서 음식은 빨리 해먹어야 하는 것이라서 최소한의 조리법을 가지고 있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낸 건강한 맛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저자가 말하는 제주 음식이 가지는 차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슬로우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립니다. 슬로우와 패스트는 서로 상반된 단어인데 빨리 짓되 천천히 식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제주 음식의 특징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후딱후딱, 와장창, 확확, 대충, 드물락드물락, 듬싹듬싹, 또 영영 이런 단어들이 책 속에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작가가 이런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주 음식을 슬로우 패스트푸드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작가의 입말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기후로 사계절 식재료가 풍부한 제주는 저장식이 필요 없어 심지어 김장 문화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나는 물밭과 땅밭의 식재료를 조합해 후딱 지어 먹을 만큼 싱싱한 식재료로 가득하니까요. 밭에서 키워 밥을 지을 때마다 뜯어먹고 당장 안 먹는 것은 땅에 그대로 심어 보관하므로 음식을 썩혀버릴 일도 없고 랩이나 봉지도 필요 없으니 우영팥은 천연 냉장고나 다름없습니다. 15분을 넘지 않는 간단한 조리법과 너댓 가지 식재료로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제주의 소박한 식사를 보면서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간편하게 만들었다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스트푸드도 많고 셰프가 만든 음식을 내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간편식도 많다지만 진정한 간편식, 싱싱한 패스트푸드가 바로 제주에 있구나라고요. 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건강함이 가득한 제주 음식 과연 어떤 음식일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책 속에서 소개하는 제주 입맛 음식 선정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그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주 토박이의 음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작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도 해먹는 음식이어야 하고요. 제주의 땅밭, 물밭에서 난 식재료의 조합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리 시간은 15분 미만의 한 그릇에 그 식재료가 5가지 밑으로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요리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나름 의미가 있는 선정 기준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맛 음식이 있는지 살펴보죠.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음식 몇 가지를 직접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영팥에서 나오는 그 식재료들로 구성된 음식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가을에 수확하는 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다르게 콩국을 먹는 지방이기도 한데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주 토종으로 아주 유명한 푸른 독세기 콩으로 만든 콩국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추미숙 농부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제주의 집은 거의 다 텃밭을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20에서 30가지를 심고 수확하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토종 푸른 독세기 콩이 있는데요. 독세기는 계란처럼 동글동글하다는 뜻이에요. 이 콩은 재배하기가 많이 힘들고 수확량도 적어서 옛날에는 많이 안 심고 돌담 옆에 작게 심해서 재배했어요.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재배한 토종 푸른 독세기 콩으로 콩국도 해먹고 된장도 하고 나물도 해먹어요. 워낙 콩 농사가 힘든데 그래도 푸른 독세기 콩 맛을 따라잡을 콩이 없어요. 다른 콩을 해먹으면 목에 걸림이 있어서 물을 먹게 되는데
독세기 콩은 부드러워서 그런 게 없죠. 국 끓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콩국을 잘못 끓이면 죽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소금을 적당한 시기에 넣어서 넘치지 않게 잘 끓이면 국이 순두부처럼 몽글몽글해져요. 채소하고 채썬무하고 물하고 같이 끓이는데 국 양보다 냄비가 더 커야 돼요. 보글보글 국이 끓으면 거기에 콩가루를 뭉치지 않게 살살 뿌려주고요. 딱 지키고 서 있다가 보글보글 끓을 때 굵은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몽글몽글 순두부처럼 올라와요. 끓는 사이에는 주걱으로 저으면 안 돼요. 순두부처럼 됐을 때 살짝 저어야 하죠. 그리고 어디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어디 나간 사이에 끓어 넘치면 콩가루가 없어지니까요. 네, 제주의 콩국은 무와 배추에 날콩가루를 넣어서 끓이는 간단한 음식이죠. 먹거리가 귀한 겨울철에 제주 사람들이 자주 해먹던 겨울 보양식인데요. 그런데 조리법이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이 추미숙 농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만들어 보라고 하면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이 콩국은 그 불세기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비린내가 나거나 넘쳐서 낭패를 보기 쉬운 아주 까다로운 음식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리법은 아니고 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콩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주에서는 여러 가지 양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추미숙 농부도 오로지 소금으로만 간을 했던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대신에 천천히 담근 저장 양념들을 쓴다고 합니다. 책에 소개된 김태자 농부에 따르면 식초나 빙초산 대신 톳 식초를 사용했고, 그리고 설탕 대신에는 구지뽕 효소나 들복숭아를, 그리고 자리돔살을 다 발라서 만드는 양념 자리젓 등을 쓴다고 하니 정말 건강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저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하나둘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식재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박한 지혜와 건강함이 가득한 제주의 입맛 음식과 요리법이 이 책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아서 참 다행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주 음식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